그동안 한국 영화를 훔쳐봐왔던 중국이 걸어 잠궜던 빗장을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제26회 상하이 국제영화제 파묘 범죄도시 4를 비롯한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는데요. 특히 일부 중국 누리꾼들에게 얼토당토하는 흠집내기를 당했던 영화 파묘가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정식으로 초청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상하이 국제영화제는 1993년에 시작된 중국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국제영화제작연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중국 영화제입니다. 이번에 초청된 K무비 5편은 오는 23일까지 상하이 관객을 만나게 되고 1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중국 최초의 필름 마켓인 상하이 필름마켓에는 한국 영화 종합 홍보관 K무비 센터가 열립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한령을 발령하며 K-팝, 영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에 문을 8년간 걸어 잠갔는데요. 중국 시장이 막혀 우려했던 것도 잠시 그 사이 K-콘텐츠는 글로벌적으로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한한령이 점차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더니 중국 주요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초청한 것인데요. 이제 중국 관객들은 훔쳐보기가 아닌 정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서 만든 과거의 작품까지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역주행하는 한국 영화 중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2013년에 개봉해 무려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중국 빌리빌리에는 지난 5월 10일 세기의 불의한 사건이다. 이런 고전 영화가 나올 줄 몰랐다. 라는 제목으로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리뷰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1만 3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면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작품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를 가장 울렸던 한국 영화 7번 방의 선물. 은밀하게 위대하게. 늑대소년? 이게 리메이크인가요? 아니면 튀르키예 작품이 리메이크인가요? 한국판이 오리지널이고 외국판은 리메이크입니다. 대학교 때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틀어주셨는데 휴지가 없어서 반 전체가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영화가 끝나기 전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서 영화를 계속 봤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고 특히 최종 처형 직전 부분은 더욱 그랬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해외 리메이크작이 극장에서 개봉했는데 결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건 한국판 줄거리뿐이어서 영화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슬프게 울었어요. 같이 영화를 보던 친구들은 내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슬프게도. 7번 방의 선물 남성 버전, 하모니 여성 버전. 전염병 기간 동안 20번 이상 봤는데 아버지와 딸이 철문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동적인 영화를 정말 잘 만든다. 너무 좋고 이 영화는 눈물이 난다. 여러 번 봤는데 매번 정말 눈물이 납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돌아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교도관에서 풀려나 주인공을 맞이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다. 수박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 더 달콤해지듯이 영화 속 코미디 요소들은 비극의 핵심을 더욱 심화시킨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 영화는 인기가 없었는데 규제가 풀린 뒤 각종 국제상을 수상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울었던 영화예요. 보고 나서 베개가 젖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울어서 기절했어요. 중국인들은 7번 방의 선물을 보고 눈물 나는 감동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극찬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아역 갈소원과 아빠 역을 맡은 류승룡의 연기에 대한 극찬이 많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여자 소녀 아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울었어요. 어린 소녀의 연기력은 수많은 중국 예술가들을 능가한다. 그 멍청한 아빠는 그의 대한민국 대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 개봉된 이 작품은 벌써 11년이 된 작품인데요. 이번에 올라온 리뷰 영상의 댓글을 단 20대부터 40대까지의 중국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학생 시절 이 영화를 봤다며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휴지 반 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대학 때 한 번 봤고 그 이후로 감히 다시는 만질 수 없었던 영화다. 나는 반 친구들 앞에서 돼지처럼 울었다. 내가 이불에 머리를 파묻고 울자 반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영화를 보고 어젯밤에는 개처럼 울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돼지머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봤는데 반 친구들이 다 울었어요. 중학교 때 봤는데 지금도 생각난다. 그때 중학교 기말고사를 마치고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이 영화를 보다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영화는 고등학교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 앞뒤 테이블에 앉은 6명의 남자들이 남들의 이상한 시선에는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저는 올해 34살이고 작년에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와, 우리 학교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우리 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11년 전 이 영화를 본 이후로 나는 딸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품어왔다. 처음 본 건 고등학교 점심시간 교실에서였는데 흐느끼는 걸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아직도 볼 때마다 울어 죽겠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10년쯤 지났는데 이성아 콩을 더 먹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6학년 때 원작 영화를 봤다. 이번 생에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보고 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문학 영화를 추천하는 걸 좋아합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 이거 보고 진짜 울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한국 영화 더 업데이트 해주세요. 7번 방의 선물 영화 해설 또 보고 울고 또 봤는데 휴지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다. 중국의 영화 리뷰 사이트 도우반에서는 7번 방의 선물이 평점 8.9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기가 있는 글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사실은 표면으로 떠오르는 빙산일 때가 많다. 빙산 아래의 거대한 사실은 더욱 압도적이며 우리의 눈과 귀를 관통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무대는 그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커튼 뒤의 이야기는 세상을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울릴 수 있는 영화가 없을 것 같아요. 해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싶다면 10번 중 9번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 의도한 부분도 있지만 고추와 겨자의 양이 너무 많아 속지 않기 어렵다. 중국이 이런 치명적인 최루탄을 생산할 수 있다면 흥행은 10억에서 시작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의 결말은 너무나 현실적이다. 동화 같은 영화는 밤새도록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최루탄,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눈물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I.M.샘과 같은 인물관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줄거리는 좀 더 극적이다. 부당한 사건과 가족에 대한 이중 눈물 보증. 감옥 안의 따뜻함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탕자가 돌아서고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눈물 흘리는 루틴에 대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정말 효과적이고 감동적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많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로 중국에서도 울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에서 어릴 때 학교에서 대부분 보았다고 추억할 정도로 이제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본 한국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7번 방의 선물은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원작의 감동만큼은 하지 못해도 원작인 주는 진정성이 이 작품에서도 드러나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